진행합니다. 양적 관계 내용 한번 간단하게 예리만 시작해볼게. 양적 관계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반응물이 등장. 얘들이 뭐 몇 그램, 몇 몰, 몇 리터 부피, 기체면 몇 리터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반응을 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생성물이 뭐 질량 또는 부피 또는 몰수 이렇게 표현되고, 그러면 여기서 모든 값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일부분을 이제 모르게 블랭크 처리를 하면 우리는 이 사건 재구성에서 얘가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야 된다. 그게 양적 관계야. 오케이?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라고 하고, 이 화학 반응식에서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일단은 화학 반응식이 나왔을 때 그 반응물 또는 생성물의 질량들이 표현될 수 있어요. 그렇지? 질량을 알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A와 B가 반응해서 C와 D가 된다고 하면 A, B, C, D 각각에 대한 질량 또는 질량의 비율을 문제에서 줄 수가 있어요. 질량 비율을 주면 항상 어떤 문제도 그래. 화학식량과 몰에서도 바로 앞에 내용에서 그랬잖아. 결국 뭐 만들어야 돼? 중간에 몰수 만들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질량을 주든 뭘 주든 몰수를 만들어서 다른 걸로 물어보는 걸로 바꿔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이게?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제 질량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몰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지금 일단은 화학 반응식이 안 보여서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3A 더하기 B 반응해서 이제 C와 4D 이렇게 반응하는 균형화학 반응식이 있다고 치자. 이렇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얘가 반응을 한다고 하면 얘가 3개, 2개 없어지면 반응물 없어져야 돼. 맞지? 그러면 C와 D가 1개, 4개가 생긴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예를 들어서 얘가 15g이 반응을 했어요. 15g 반응하고 얘는 40g 반응했다고 치자. 반응했다 치자. 그러면 얘가 15g 생기고 얘가 40g 생겼다고 쳐. 됐니? 자, 15g, 40g이 각각 A, B가 없어지면 C와 D가 각각 15g, 40g이 생기는 반응이 있다고 치자. 자, 질량 나왔지, 그지? 이 중에서 어떤 문제에서 질량을 뭐 하나 또는 2개를 안 줄 거야. 그럼 우리는 그걸 찾아야 돼. 오케이? 자,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이 개수를 보니까 어떻게 돼? 지금 여기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개수를 다 보여주고 있어. 그지? 개수를 보니까 이게 뭐야? 3개지? 얘 2개, 얘 뺄게 그냥. 숫자만 쓸게. 됐지? 얘는 1개 생기고 얘는 4개 생기잖아. 맞니? 한 번 이렇게 쫙 반응을 하면 A와 B가 3개, 2개가 없어지고 C와 D는 1개, 4개가 생기는 게 맞잖아. 맞지? 아까 뭐라고 했는지 질량으로 봤을 때는 한 번 반응했을 때 15g, 40g이 없어지면 C와 D가 15g, 40g이 생긴다고 했지. 맞지? 질량으로는 이렇게 되고 개수로는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우리 알겠지만은 질량을 개수로 나누는 거는 뭐하고 닮아 있냐면, 개수는 뭐에 비례해? 몰수에 비례하지, 그지? 몰수 자체가 개수잖아, 어떻게 보면. 맞지? 그러니까 봐봐, 이 질량은 각각 반응한 질량을 반응하는 개수로 나눠줬을 때 이 각각의 값들이 어떤 의미 있는 참값은 아닌데 얘들이 비율이 뭐가 되냐면 분자량이 비가 된다. 분자량. 다시 말해볼게. A 3개가, 예를 들어서 A 3개가 15g이라 하자. 그럼 한 개는 몇 g이야? 5g 맞니? 맞지? 자, B 2개가 40g이야. 그럼 한 개는 몇 g? 20g이지. 맞지? 한 개가 15g. 얘는 한 개 15g. 얘는 한 개가 10g이지. 맞지? 한 개당 5g, 20g, 15g, 10g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맞지? 그러면 한 개당 이렇게 되면, 각각 한 개당 이렇게 된다면 각각 1몰당도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5대, 20대, 15대, 10이 돼야 되는 거야, 질량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반응을 하는 과정 중에서 반응해서 이제 없어지거나 생기는 질량을 어떻게?
그 개수비로 반응하는 개수비를 나눠주면 이 비율이 뭐가 된다? 각각 반응물 생성물의 분자량 비가 된답니다. 1몰 단위 질량 비율이야. 실제 값은 아니야. 실제 값을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없으니까 그냥 비율을 물어.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질량의 비율을 알고 또는 질량을 알고 몰수 개수비를 알면 반응하는 개수비를 알면 그러니까 질량비를 개수비로 나눠주면 뭐라? 분자량비를 알 수 있다는 뜻이야. 분자량. 결국 기밀이 중에 이것이 분자량에 대한 비교를 가능하게 되는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그것까지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 가장 기본이 될 거야. 그리고 이게 살짝 어려워. 기본이 되니까 오늘 좀 많이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목표는 내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라고 해서 이제 교과서에 소개되는 내용은 매우 쉽습니다. 매우 쉬워. 무슨 말이냐? 한번 봐봐. 이런 게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이렇게 하라라는 뜻이야. 일단은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를 배우려고 하면 뭘 알아야 돼요?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지? 이렇게 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 화학 반응식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반응물과 생성물을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인데 반응물을 왼쪽에 생성물 오른쪽에 그 다음에 입자수, 개수비를 맞춰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거든. 자, 학교 시험에 2개, 3개 나올 거야. 개수비 맞추는 문제. 내가 계속 연습을 시킬 거야. 그러니까 생소한 어떤 반응이라고 해도 개수비를 맞출 수가 있어요. 이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연습 대상은 아닌데 다음 숙제 자료로 나갈 거예요. 아시겠죠? 개수비를 맞추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하냐면 상태를 표현하라고 할 거예요. 상태는 표현돼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상태, 기체는 가스 G라고 표현하고 액체는 리퀴드 L이라고 표현하고 고체는 뭐라고 표현하고 그렇지? 솔리드 S라고 표현하고 물에 녹아있는 상태는 AQ 솔루션 그러니까 물에 녹아있는 상태라는 뜻이야 이거 AQ라고 표현하는데 상태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기체 문제하고 다른 상태 문제를 아예 별개로 이제 풀어야 됩니다. 기체 문제는 왜 어떻게 풀 수 있냐면 기체의 부피는 뭐에 비례해? 오늘 얘기했잖아. 몰수에 비례하지 그지? 기체의 부피는 몰수에 비례하니까 이 부피 몇 리터 이렇게 나오면 몰수로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냥 리터를 몰수로 생각하고 계산해 주면 돼요. 근데 여기에 끼어들어가 있어. 뭐가? 액체가 끼어들어가 있고 뭐 수용액이 끼어들어가 있다고 하면 요걸 조심해. 이것 때문에 예를 들어 밀도를 물어보고 하면 아예 다른 계산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밀도가 뭐야? 부피분의 질량이야. 기억나? 기체들이 밀도를 비교할 때 뭐만 비교하면 된다? 분자량만 비교하면 된다. 왜? 같은 부피인 22.4리터에 들어가 있는 질량이 분자량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부피분의 22.4리터분의 분자량은 밀도잖아, 그지? 그러니까 밀도의 비율은 20.4 분모 없애면 분자량 비율랑 같은 거야. 기체일 때는. 근데 액체나 수용액 상태, 고체일 때는 완전히 다른 내용들이기 때문에 따로 계산해줘요. 아시겠죠? 그런 걸 잘 알아둬야 되고 그래서 균형화학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응하는 입자와 생성되는 입자, 분자라고 할게. 분자에 구성되어 있는 원자의 종류와 수를 다 맞춰줘야 됩니다. 균형화학 방식이라고. 그리고 상태까지 표현해주면 완전한 균형화학 방식이 된다. 균형화학 방식, 반응자가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것. 자, 이런 균형화학 방식이 있다고 치자. 쉽게 넘어갈 건가? 메테인이 산소하고 반응한다는 거 보통 이제 그 LNG 얘기하는 거야. 집에 가스레인지 들어오는 LNG. 이건 불 붙이면 연소 반응을 한다는 뜻이고, 탄소, 수소 또는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는 탄소, 수소, 산소까지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이 있다고 하면 얘 연소시키면 뭐만 나온다? 완전 연소했을 때 이산화탄소하고 물밖에 안 나와. 두 종류밖에 안 나와. 선생님이 특이해서 학교 선생님 특이해서 불완전 연소에서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가 같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문제 낼 수 있어. 그럼 그 조건에 따라서 머리 좀 더 써야 되는 거야. 알겠지? 불완전 연소라고 하는 뭐냐? 탄소에 산소가 몇 개까지 붙을 수 있어? 최대 2개까지 붙을 수 있어. 왜? 탄소는 공유결합을 2개 할 수 있는데 산소는 이중결합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띡띡 이렇게 산소 2개 붙으면 공유결합 4개가 다 구성되거든. 탄소 쪽에. 이해되니? 그러니까 탄소는 산화된다. 산소가 붙는다고 하면 최대값이 2개야. 됐지? 그러니까 완전 산화 또는 완전 연소라고 하면 CO2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그 중간 과정에서 산소가 하나가 붙을 수 있거든. 그러면 일산화탄소라고 하죠. 일산화탄소 CO. 됐죠?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낼 수 있다. 그냥 요 정도만 얘기할게 이거는. 됐죠? 지금은 균형화학 방식이 1대 2대 1대 2 뭐 이렇게 됐어.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조금은 그 연습해봤지.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반응물 생성물을 먼저 분자식을 화학식을 쓴 다음에 가장 복잡한 걸 기준으로 보고 한 개라고 잡고 딴 거 다 맞춰주라고 그렇게 배웠을 거야. 예를 들어서 얘를 한 개라고 하자. 메테인 CH4가 한 개야. 그러면 반응물에는 탄소가 메테인에만 있고 수소도 메테인에만 있다. 여기 산소가 없잖아. 그치? 탄소는 한 개, 수소는 네 개가 반응할 때 생성물에도 탄소가 한 개, 수소가 네 개가 돼야 되는 거지. 원소의 종류와 수는 같아야 된다고. 균형화학 방식이죠. 그렇지? 그럼 이게 한 개면 요거도 한 개가 됩니다. 왜? 여기 탄소 한 개를. 그 다음에 이게 한 개면 수소는 네 개이기 때문에 이쪽에는 H2가 있잖아. H2O. 그치? 그럼 여기는 개수가 2가 돼야지. 2, 3, 4개가 되지. 그러면 여기 맞춰진 거 보면 결국 1, 2가 결정됐고 여기 산소 2개, 여기 산소 2개니까 이쪽에도 산소가 4개 있어야 되니까 O2 앞에 2가 있어야지 균형이 맞지. 이렇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분자가 봐봐.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야.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한 개, 두 개 없어지면 한 개, 두 개 생기는 거거든. 맞지? 맞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모양은 달라지지. CH4, O가 두 개 붙어 있는 산소 두 분자가 반응을 하면 CO2 하고 H2O 이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때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개수의 비례로 반응해서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가 반응한다. 맞지? 한 개, 두 개 없어지고 한 개, 두 개 생긴다. 또는 몰수에도 1몰, 2몰이 없어지면 1몰, 2몰이 생긴다. 각각이. 맞지? 다 1대 1, 1대 2지, 그지? 그 다음에 기체 부피로 봐도 봐봐. 22.4리터가 1몰이잖아. 그러면 이건 22.4리터 곱하기 2가 되겠지. 2몰이. 맞지? 22.4, 22.4 곱하기 2. 이렇게 되고 있지.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개수든, 몰수든, 부피든, 뭐야? 비율은 뭐야? 다 똑같다는 거야. 맞지? 결국 개수비라고. 서로 이렇게 섞어 쓸 수 있다. 비율을. 근데 질량은 어때? 아예 달라. 왜? 질량은 한 개 입자당 질량이 서로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지?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는 맞는데 얘는 16짜리가 한 개고 얘는 32짜리가 두 개고 얘는 44짜리 한 개, 얘는 18짜리가 두 개잖아. 그죠? 이건 1대1, 1대2가 아닙니다. 질량비는. 그러니까 질량비는 따로 계산. 오케이? 그걸 잘 해줘야 된다고. 화학 방식의 양적 관계에서 요것도 간단한 거지만 같이 한번 볼게요. 예시 같은 걸 볼게. 뭐 하려고 하는지 집중.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탄소 6g이 완전 요산데 이렇게 된대. 이게 균형화학 방식이야.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말해. 됐지? 자 어떻게 하는지 봐. 탄소 하나, 산소 하나, 산소는 분자 얘기하는 겁니다. O2, 그지? 탄소 원자 하나에 산소 분자 하나가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분자 하나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한 개 없어지면 이거 한 개 생기는 거지. 됐지? 그럼 우리 뭐 하면 돼? 지금 탄소는 질량을 알고 있거든. 그지? 근데 질량으로는 계산 안 된다고 했어. 뭐 입자수로 바꿔야 된다고 했어. 그지? 한 개 대 한 개니까 여기 몰수 나오면 그 몰수는 이 몰수야. 맞지? 자 어떻게 하라고? 6g이야. 몰수 어떻게 구한다고? 그래프몰 나눈다고. 맞지? 괜찮지? 자 지금 이 6g은 뭘 얘기하는 거야? 탄소잖아. 그러니까 탄소의 1몰당 질량은 10이잖아. 알지? 예림도 아는 거야. 맞지? 알지? 그치? 그러면 그램 없어지고 몰수가 되는데 이건 12분의 6, 2분의 1몰이네. 이게 답이야 이게. 답. 근데 이산화탄소 질량 구하라고 했네.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해? 얘가 2분의 1몰 없어지면 얘도 2분의 1몰 생기는 거 맞잖아. 그거 맞지? 아 2분의 1몰이 알았어. 이산화탄소가 2분의 1몰이 나올 거라는 건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 질량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 몰수를 알 때 질량, 몰수를 알고 질량, 부피,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여기 곱하라고 했어. 뭘? 여기서 지금 질량을 물어봤으니까 질량 단위 그램을 쓰고 그 다음에 몰이라는 단위를 없애기 위해서 퍼몰 이거 곱하면 된다. 해당되는 그램 퍼몰을 곱하면 된다. 이게 뭐지? 1몰당의 질량이잖아. 누구의? 물어보는 건데 이산화탄소지. 그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44라는 걸
g이 답이 되는 거지. 몰몰 단위가 없어졌어. 무슨 말인지 다시 말해서 이산화탄소 2분의 1몰에 해당되는 질량을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한 거냐면 질량할 때 몰수로 바꾼 다음에 다시 다른 물질의 질량으로 계산을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어떤 문제풀이 경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기체 얘기할 거야. 요번에 질소와 수소가 만나서 암모니아 기체가 되는 반응이야. 이때 뭐라고 하고 있냐면 영어 실기하면서는 1몰에 20.4리터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 상태에서 질소 기체 5.6리터래. 얘가 5.6리터를 충분한 양의 수소 또는 요거를 과량의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야. 과량이라고 하는 게 과하게 많다는 뜻이야. 반응하고 충분히 남을 만큼 이런 뜻이야. 충분한 양의 수소와 모두 반응시켰다고 하면 뭐부터 먼저 없어져? 질소부터 먼저 없어질 거야. 이제 수소는 충분하기 때문에. 그치? 반응시켰을 때 생성되는 암모니아의 기체 부피로 말해. 부피가 알아봤어. 그치? 그때 일단 기본적인 방법은 뭐냐면 부피가 나고 몰수로 바꾼 다음에 다시 부피로 바꾸면 되는 거야. 그치? 해볼게. 귀찮지만 봐봐. 얘는 5.6L잖아 22.4에 5.6은 4분의 1입니다 22.4에 11.2는 2분의 1이고요 22.4에 16.8은 4분의 3몰입니다 됐니? 22.4에 33.6은 2분의 3몰이야 1.5몰 44.8은 2몰 할 수 있겠지? 이 정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 계산할 시간 없어요. 알겠죠? 5.6리터는 몰수로 바꾸려면 똑같은 방법 리터 퍼몰 또 나누면 돼. 단위 같은 거 퍼몰 나누면 되고 1몰당 부피는 22.4라는 걸 알고 그러면 리터 없어지는 몰수가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된다? 이게 4분의 1 몰이 된다. 그걸 계산하지 말고 기억하라고. 일단 이유는 이거야. 됐죠? 계산하는 과정은 이렇게 된다는 것도 뭐 알아두면 좋고요. 그래서 4분의 1몰이고 자 균형학 반응식 보니까 질소 분자 하나가 없어지면 암모니아 분자 몇 개? 2개 생기는 거지. 맞지? 그러면 4분의 1몰만큼의 질소가 없어지면 암모니아는 얼마 생겨? 2분의 1몰 생기는 거지. 그지? 맞지? 4분의 1의 2배는 2분의 1 맞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 2분의 1몰이라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지금 부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지? 부피 구하라고 했으니까 리터 퍼 몰을 곱하면 돼. 그러면 몰 없어지면 리터 나오겠지. 근데 리터 퍼 몰을 의미는 뭐다? 1몰 단위 부피니까 22.4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계산해주면 11.2리터가 아니야. 나오더라고. 됐니? 이게 정석이 되는 거야. 근데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입자수, 몰수, 부피는 섞어서 써도 된다고 했지. 왜? 비례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한 개 없어지면 2개 생기잖아. 그지? 5.6리터 없어지면 그 2배가 생기겠지. 11점 끝. 이 중간 과정에서 계산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 뭐 말인지 알겠지? 이해하면 괜찮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하나 더 있어봐요. 요번에는 기체 11.2리터 완전 연소할 때 생성되는 물의 질량 조심해. 리터야. 그지? 리터는 액체지. 액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기체와 액체는 같은 부피비로 계산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부피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질량을 물어봤으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11.2리터 하고 몰수 관계를 따져서 그 몰수를 계산해서 물의 질량, 그램수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 방법을 보면 균형학 반응식 만들어져 있고 메테인 11.2리터 그다음에 물은 여기 있네요. 근데 반응하는 비율을 보면 1대2지. 개수비가 1대2지. 맞지? 한 개 없어지면 2개 생기는 거야. 이제 11.2리터 그냥 바로 계산할게. 몇 몰? 0.5몰 맞지? 0.5몰이 없어져. 메테인이. 그러면 결국은 물을 얼마? 곱하기 2. 그러니까 한마디로 1몰이 생기겠지. 0.5몰이 2배. 질량 구해야 돼 이제. 누구의 질량이야? 그래. 몰. 곱하면 되는데 질량 나오겠지. 몰 없어지면서. 누구의 질량? 그거 조심해. 1몰의 질량이 해당되는 물질의 질량이 돼야 되니까 물은 18이 들어가야 되는 맞지? 맞지? 물이 분자량이다. 1몰의 질량이 분자량이거든요. 그리고 답은 얘는 18g이 되는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동행 농도는 다음 주에 문제, 대표 문제와 여수 문제 구성해서 자료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탄산칼슘 양적 관계 요거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볼게요. 뭐냐면 그런 게 있대. 두 개의 삼각 플러스 때 묽은 염산 70ml를 각각 넣고 질량을 설정했어요. 그 다음에 삼각 플러스 때 탄산칼슘을 1.0, 2.0을 각각 넣고 반응이 완전히 끝난 후 전체 질량을 측정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 화학 방식 양적 관계 문제 반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반응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99%의 문제가 반응식, 균형화 방식 쓸 수 있어야 돼. 못 쓰면 끝이야. 못 쓰면 답을 할 수가 없네. 자, 지금 뭐 하고 있냐면 CaCO3 탄산칼슘 이거 요런 거야. 분필 같은 거 섞고, 그러니까 탄산칼슘이야. 고체지. 이거 액체 고체잖아. 탄산칼슘이 있고 여기 HC하고 반응을 한다는 거지. A큐 물에 녹아 있는 상태에 반응을 하면 뭐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뭐가 될까요? CaCl2가 되고 얘하고 얘 만나. 그다음에 얘하고는 H2O와 CO2가 됩니다. 몰랐니? 이걸 어떻게 알아? 공부하다 알게 돼. 알겠지? 그냥 알아두면 돼. 오케이? 이거는 누가 안 가르쳐 줄 거야. 문제 풀 때. 근데 좀 덜 공부하는 고쳐라고 그러는 거 틀려야 돼. 요거 나올 수 있습니다. 탄산칼슘 반응.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개수 맞춰야 돼. 그지? 개수 맞춰야 돼. 제일 복잡한 게 뭐야? 내가 생각이 이거야. 그지? 이걸 1로 할게. 1로. 됐니? 1로 했어? 그러면 CA가 이쪽에 하나 있으니까 여기도 하나 있어야 돼. 그래서 요거도 1이야. 결정됐어. 그럼 이 CA는 2개 있지? 그럼 여기 2개 있어야 돼. 그럼 이거 2야. 됐지? H가 2개 있는데 여기 2개 있어야 돼. 그럼 이거 1이야. 됐지? 그러면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CO3 있지? 그 다음에 O 하나 썼지? 그치? 그러면 CO2 하면 CO3 되잖아. 개수가 1대1에 1대1 이렇게 맞춰지네. 알겠습니다. 혼자서 떠듬떠듬 해보면 돼요. 알겠지? 결국 뭐냐면 고체, 액체는 기체는 요거 기체입니다. 이산화탄소는 기체가 아닌 다른 상태는 베스킨 라빈 써니 왜나 볼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지? 드라이 아이스 빼면 볼 수가 없는 거야. 상온에서 반드시 기체야. 기체로 보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요거 한 개 없어지면 요거 한 개 생기는 거야. 맞지? 1대1. 그거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 문제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탄산칼슘 질량이 1배, 2배가 되니까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니 질량은 보존돼. 반응을 해도 질량 같아요. 근데 이 반응에서는 얘들은 다 질량 계산할 수 있고 얘도 고체고 물에 녹아있고 얘도 물이고 액체지 질량이 계산이 되는데 얘는 기체가 달라. 또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질량이 100이었는데 여기에 98이야. 그럼 그 차이 이유는 뭐야? 기체의 질량이 어떠냐? 나갔으니까 없는 거지. 맞아, 알지? 그 질량 비를 지금 물어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따져보니까 우리가 뭐 지금 실험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질량을 측정할 수 없으니까 보면 발생한 CO2의 질량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걸 뜻하냐면 그 반응 전과 후의 질량을 계산해서 그 차이를 보니까 0.4, 0.8이었다는 뜻이고 됐나요? 그래서 자 질량이 그램이잖아, 그지? 그램이잖아. 그래서 발생한 CO2의 몰수는 어떻게 0.4g, 0.8g을 뭘로 CO2의 그램 퍼 몰 분자량으로 나누면 몰수가 나온다. 몰수가 0.01, 0.01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야. 이거 어렵게 느끼면 안 돼요. 협박 같은데. 이거 어렵게 느끼는다고 하는 거는 성인들 연습 안 한다.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응한 탄산칼슘의 양도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되지 않겠냐. 발생한 CO2 질량 구하면 발생한 CO2 양 몰수를 알고 이걸 알면 이게 1대1이라고 역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얘의 0.015를 계산할 수도 있겠죠. 또는 여기서 얘기했듯이 1g, 2g 요거를 CaCO3 분자량 CaCO3 분자량이 아닙니다. 화학식이 아닙니다. 왜? Ca2 플러스와 CO3 2 마이너스 즉 이온결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자량이 하나 안 되죠.
하식량이 얼마냐면 100 이렇게 되거든. 외웠어. 계산하는 거 아니야. 됐지? 100이니까 100으로 나눠주니까 0.010, 0.0.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1대 1이었는데 실제 계산해보니까 1대 1, 1대 1 되지. 그렇게 맞춰지게 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시간이에요. 이런 거를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뭐 할까요 하면 문제를 좀 볼 거예요. 지금 뭐 볼 거냐면 그 뒤쪽에 보면 일단은 양적 관계 문제풀이 연습 25년 3월 22일 지금 맞나요? 여기 적혀있는 거 있을 거야. 12번부터 있을 거야. 또 12번을 봐. 12번을 봐줘. 문제를 좀 보고 있고 그래요. 자, 왔고요. 지금부터 지금 내가 일단 우선 네 문제를 같이 풀 거예요. 같이 풀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을 주고 또 네 문제가 더 남았거든. 뒤에 푸는 게 어려운 문제들이거든. 그거를 하는 데까지 해볼게요. 어려운 거는. 볼게요. 12번 보이죠? 내리면 해주세요. 염산 HCl, AQ 물이 녹아있으니까 HCl은 염산입니다. 물에 안 녹아있는 HCl은 뭐? 염화수소라고 얘기해요. 기체예요, 기체. 염산과 관련된 두 가지 방향의 화학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개수를 다 맞춰줬어.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지. 학교 시험에 개수를 맞춰야 되는 문제들이 2개, 3개까지 나올 수 있다고. 연습해야 돼. 좀 복잡한 게 나오거든요. 개수를 맞추는 능력을 보는 거니까 외울 수 없는 것들이 나와요. 복잡한 게 평가 문제에서 꽤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참고를 할 거니까 그런 문제 나올 수 있다라고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개수는 다 맞춰졌어. 그리고 지금 문제 잘 따져봐야 돼. 같은 몰수의 마그네슘과 탄산수소 나트륨입니다. NaHCO3 탄산수소 나트륨. 오케이? 에 각각 같은 농도의 염산을 조금씩 넣어 반응시켰어요. 그래프 잘 봐. 염산을 조금씩 넣는데 어쨌든 반응이 끝날 때까지 계속 넣을 수 있어요. 염산. 그러니까 염산이 과량. 충분한 양의 염산을 가지고 천천히 넣으면서 이제 추적을 해봤어. 그래프를 그려봤죠. 그러니까 알아둬야 되는 거.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래프가 변하다가 꺾이는 점이 있습니다. 꺾이는 점은 뭐게?
한계 반응 지점입니다. 한계 반응 지점. 이게 무슨 뜻이냐? 한계 반응이라고 하면은 반응물 중에 어느 한 개가 다 없어져서 반응의 양상이 획기적으로 확 바뀌기 때문에 꺾이는 거예요. 아무 생각 안 해요. 무조건 꺾이면 무조건 한계 반응이에요. 알겠니? 여기서는 이 지점, 이 지점이 뭐니? 한계 반응 지점이야. 자, 염산 계속 넣어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누가 다 없어진 거야? 염산 외에 원래 준비했던 마그네슘 또는 탄산수소 나트륨이 없어진 거예요. 됐니?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넣어준 부패다는 거, 그 그래프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았고, 그 다음에 정보가 아니 같은 농도의 염산인데 그 농도도 안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농도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는 안 되는 뜻이야. 농도를 안 가르쳐줬다. 농도를 가르쳐주면 그 안에 있는 HCl 몰수도 알 수 있고, 몰수를 알면 다른 애 몰수를 또 추론할 수 있고 할 건데 안 가르쳐줬어. 딴 걸로 판단하는 뜻이야. 뭘로 판단해? H2는 수소인데, 수소 기체, 그제 수소 분자량. H2의 분자량이 얼마? H 원자량이 1이니까 H2는 2지, 맞지? 보면 한계 반응 지점의 H2의 질량이 얼마? 2g이잖아. 맞지? 싹 다 반응했을 때 수소가 2g 써졌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이거는 1몰이 사용됐다는 뜻이야. 맞지? 2g이 분자량이니까. 분자량이 뭔데? 1몰이 질량이잖아. 맞지? 아까 뭐라고 했냐면 같은 몰수의 마그네슘과 NaHCO3가, 그지? NaHCO3가 들어가 있었다고 했으니까 수소가 이쪽 실험, 이 첫 번째 실험에서 1몰 들어가 있었으면 NaHCO3도 1몰 들어가 있었겠지. 그지? 맞지? 그럼 우리 개수를 따져볼게. 이 두 번째 그래프에서는 CO2의 질량을 보고 있습니다. 한계 반응 지점 여기야, 명확히. 근데 CO2의 개수는 뭐냐면 결국은 이거 1대1이잖아. 맞지? 1대1대1대1대1이네. 균형화학 방식 자체가 그렇게 되지. 그지? 그러니까 얘 하나 없어지면 얘 하나 생기는 거잖아. 맞니? 아까 뭐라고 했어? 얘가 1몰이기 때문에 같은 몰수니까 얘도 1몰이고, 그러면 1몰 없어졌을 때 얘는 몇 몰 생겼겠지? 1몰 생겼겠지. 1대1이니까. 맞지? 1몰 생겼겠지? 그러면 CO2의 질량이 이 꺾이는 지점, 이 W는 얼마가 돼야 돼? CO2 1몰의 질량이 돼야 돼. 맞니? 그러니까 이 W는 44가 돼야 된다. 숫자로 말하면 1몰의 질량 44가 되는 거. 됐나요? 이렇게 문제 풀 수 있고, 지금 보면 A분의 B 곱하기 W지. 그러니까 A와 B를 또 비교해야 되네. 그지? A, B를 어떻게 비교해? 자, 봐. A, B는 둘 다 HCl. 그리고 한계 반응 지점이야. 맞지? 한계 반응 지점인데, 그러니까 얘들이 1몰 있을 때 이걸 다 반응시키기 위한 염산의 부피가 되겠지, 그지? 맞지? 근데 뭐야? 얘는 1대2지, 얘는 1대1이지, 맞지? 아마도 얘 1몰 없애려면 얘는 부피가 2 필요하면 얘는 1몰 없애려면 부피가 얼마? 1 필요하다는 뜻이야. 같은 농도니까, 그지? 그러면 결국 A가 뭐 2알파면 B는 알파가 돼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이 알겠니? 1몰일 때 2배고 1몰일 때 1배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치? 그러니까 A와 B는 그냥 비율만 알 수 있는데 A가 2배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걸 빨리 균형화학 방식에서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러면 A분의 B라고 하면 2대1, W는 44라면 값이 5, 20가 답이 돼. 아시겠죠? 17번으로 넘어갈게요. 쉽지? 이 정도는 쉽지? 방심하지 마. 눈물 나기 어려운 문제 있으면 어쩔 수 없어. 2학년 과정에서 평가원 문제를 이제 뽑아낸 거거든. 다음번에 이제 감당이 가능하다고 하면 시험 전에 조금 넉넉한 2, 3주 전에 전체라고 하는 거는 한 4, 5년간의 교육적 평가원 문제. 아무래도 평가 문제가 가장 잘 정렬돼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가장 뭐라고 할까? 깔쌈한 문제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연습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걸 좀 보존할 수 있도록 합시다. 17번 문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방식입니다. 그림은 1몰의 A가 들어있는 두 용기 1과 2의 B를 각각 3몰, 8몰을 넣어서 반응을 만들어요. 반응 두 용기에 남아있는 C와
그러니까 이 이후로 반응했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문제에 적용이 될 건데 그 이후에 주는 정보가 문제마다 다를 거고 그 정보가 무슨 의미이며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를 판단하고 실행하는 능력, 이거에 따라서 이제 양적 관계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이 달라져요. 근데 애매하게 푸는 학생들은 이게 중요하다는 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가 우선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걸 잘 생각을 못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C와 두 용기에 남아있는 C와 C는 뭐지? 생성분이야, 맞지? 그 다음에 전체 기체량, 전체 기체량은 생성분이 있을 거고 반응물 중에 남아있는 게 있어 그것까지 합한 거야, 맞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양을 나타내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근데 저 양적 관계 문제를 풀어내는 기본 형식, 저번에도 수업에는 표현했을 것 같아요.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싹 다 기체니까 G라는 거는 귀찮으니까 난 안 쓸 거야. 이렇게 된대. 개수 A, B, C 다 몰라. 그지? 다 몰라. 또 실험을 몇 번 한 거야? 용기 1, 2로 두 번 한 거야. 두 번 했지 실험. 또 처음에 준비된 게 뭐냐면 1몰, 4몰. 여기는 1몰, 8몰이야. 이번 용기에 맞지? 1몰, 8몰이야. 또 중간에 이렇게 썰에 하나 그어주세요. 뭐 할 거냐면 요 바로 아래는 이제 반응하는 양을 표현하고 이 아래는 이제 결과적으로 남아 있는 양을 표현할 거야. 항상 이렇게 눈에 보이게 만들어야 돼. 아니면 이 문제는 간단해서 이거 안 해도 풀긴 하는데 그냥 보여준다. 됐죠? 이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는 게 없어. 맞지? 이거 가지고 못 풀어.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고? 이걸 가지고 풀어야 돼. 이걸 가지고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될지 따져야 되는 거야. 딴 거 없지? 없잖아. 없습니다. 자, 봐. 정보 많이 없는 문제야. 근데 빨리 캐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용기 1, 2에 어떤 비율이 있는데 이걸 활용을 해줘야 될 거거든. 용기 1을 봐봐. 용기 1을 보면 반응 후 용기에 남아있는 C 기체가 N 몰이야. 맞지? 근데 전체 기체가 얼마야? 충격적이게도 N 몰이야. 이 말은 뭐지? 어떤 뜻이지 이게? C만 남아있다는 뜻이야. A가 B가 있었으면 N보다 더 많아야지. C가 N몰이야. 맞지? 그지? 자, 그럼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야. 그러니까 1몰, 4몰 반응했는데 반응 후 남아있는 게 C밖에 없으면 C가 N몰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반응 과정 중에 N몰이 생겼었어야지. 맞지? 그러면서 N몰이 생겼어야 되고 얘들은 어떻게 됐어야 돼? 있던 거 다 없어져야지 이게 말이 되지. 있던 게 다 없어졌어야 돼. 그래서 남아있는 거는 0, 0 이렇게 돼. 아니? 그래야지 C도 N몰, 전체도 N몰이야. 반응이야. 그지? 이게 성립한다는 거야. 거기서 또 뭘 알게 되냐면, 봐봐. 지금 얘는 원래 준비되어 있는 양이야. 이거는 개수하고 관계가 없어요. 준비되어 있는 양은. 개수가 1대1인데 준비를 1몰, 100몰 할 수도 있잖아. 그지? 관계는 없어. 근데 반응하는 양은 개수하고 똑같이 반응해야 돼. 입자수가. 그지? 1대 4대 N으로 반응했다는 뜻이거든. 맞지? 그러면 이 A, B, C 개수의 비가 1대 4대 N이라는 뜻이야. 이걸 잘 파악해. 알겠지? 밑으로 내려갈게. 어떻게 되겠니 이제 한 개 반응물을 판단을 해야 돼. 한 개 반응은 어떻게 해? 1대 4로 반응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1 다 반응했을 때 얘는 다 반응해야 안 해. 8이 있었잖아. 다 반응 못하지, 그지? 얘가 다 없어졌을 때 4까지만 이렇게 이 입자수 비 같은 반응이니까 이 같은 비율까지만 반응했겠지. 이 남은 게 0이고 얘는 4가 남을 거야. 자, 봐. 1, 4 없어지면 얼마 생긴다고 보수가? C가 N몰 생기지, 그지? 그럼 얘는 B가 좀 더 많았지만 어쨌든 반응은 양은 같잖아. 1, 4 반응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생기는 것도 N이야. 그지? 그러면 남아있는 것도 N이야, C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이걸 가지고 결국 보기 기미들을 거의 다 풀게 됩니다. 이걸 잘 파악해야 돼요. 자, 이제 거의 끝났어. 이제부터는 뭐 해야 되냐면 배웠지? 고1 때 배웠나? 고2 때 배웠나? 중3 때 배웠나? 연립방정식 이런 거 배웠지, 이제? 그래? 지금 뭐가 있니? 미지수가 있어. 어떤 거? N, A, B 뭐 이런 거 나올 거야. 미지수가 심하면 3개까지 나와. 미지수 3개 나오면 등식 몇 개 필요해? 3개까지 만들어야 돼. 목표로 설정해. 지금 미지수가 몇 개 있다고 봐야 되냐면 1개 있다고 봐야 돼. N이라는 건 1개 있는 거야. 식 하나만 쓰면 돼. N이 들어가 있는 식 하나만 있으면 N 계산하는 거야. 그럼 문제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목적성을 가져야지 내가 뭘 찾고 뭘 해야 될지 알 거 아니야. 아니면 그냥 앉아있고 막 동작을 이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풀어지지 않는 거야. 알겠지? 미지수가 N, N 하나야. 근데 우리 지금 뭐니? 아직 등식을 못 만들지. 근데 아직 안 쓴 자료가 있지. 이거 안 썼잖아. 뭐 이거 써야지. 나온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써야지. 봐. 오, 생성된 건 N, 오늘 똑같네. 맞지? N, 그지? N1, N은 똑같은데 전체 기척이 얘는 뭐야? 3N이야. 이거 뭘 뜻하는 거니? 봐. 남아있는 전체에는 요거잖아. 4 더하기 N이잖아. 그지? 이게 뭐라는 뜻이야? 4와 N을 더하면 이게 3N이 된다는 뜻이야, 이거. 됐니? 맞지? C만 보면 N이고 그다음에 남아있는 거는 요건데 요게 3일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N 얼마?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왔지. 등식 하나 내가 만들었으니까 미지수 하나 풀긴 거야. N이 2야. 그러면 여기 있어봐. 그럼 뭐야? 1개, 4개 없어지면 2개 생긴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4대 2의 반응하는 반응이라고 바로 판단할 수 있어. 아시죠? 중간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해답은 어떻게 돼? A분의 B는 4일 거고 N은 2니까 4, 2, 8 답 5번. 됐죠? 넘어가 볼게요. 21번 그 다음 문제 21번 볼 거예요. 정보를 한번 따져볼게. 21번은 B가 아닌 조입니다. 21번 어떤 반응이 화학 반응식이다 하고 A, B2 이게 빨리 느껴야 되는데 10문제 중에 8문제 이상이 기체 반응이야. 기체 문제가 제일 많아. 그것도 알고 있어요. CX 이렇게 표현했어요. 실험이 2개 또는 3개가 나올 거야. 같은 반응이고. 그래서 아까처럼 실험 1, 실험 2 물견하고 찍어주고 시작하면 돼. 이거 눈에 보여야지 판단이 된다고. 알겠지? 꽤 복잡합니다. 정보들이. 하다 보면 꽤 복잡해져요. 자, 그러고요. 양이 어떻게 되냐? 1, 실험 1은 부피로 줬어. 부피 2, 10. 헷갈리지? 않을 자신 있으면 나처럼 그냥 숫자만 쓰면 돼. 헷갈릴 것 같으면 단위를 같이 써야 되겠지. 그치? 근데 실험 2는 뭐니? 질량으로 줬어. 23 이렇게 질량으로 줬지. 그리고 이 표에 또는 따로 특수 정보 있으면 이 특수 정보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자, 21번 표 외에 특수 정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이는 없지, 맞지? 특수 정보가 없으면 표 안에서 다 해결이 돼야 된다는 뜻이야. 오케이? 우리 이제 목적의식을 딱 만들었어. 자, 남아있는 표 안에 있는 정보가 뭐냐면 반응 후 남은 반응물의 양이 있지. 근데 1은 B2가 남았대. 얼만큼? 4만큼. 어디 쓰면 돼? 여기 쓰면 돼. 여기. 맞지? 그 B2가 남았다는 거는 A는 어떻게 됐다는 뜻이야? 없어졌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다 날려버려. 이렇게. 빼기 2 있었는데 부피가 2 있었는데 2를 다 없애라고. 됐지? 그리고 B가 4만큼 남으려면 어때? 여기는 빼기 6 인정? 10 빼기 6이 4잖아. 부피는 몰수에 비례하니까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도 된다고.
됐나요? 그리고 생성물까지 친절하게 줬네. 그러니까 좀 쉬운 문제야. 그래도 연습하기에 되게 가치가 있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자, 생성물이 4리터 생겼다. 다 단위가 리터잖아, 그지? 그러니까 딴 거 생각하면 플러스 4 그리고 밑에도 4라고 적어 줄 수가 있다는 거지. 아직 안 했는데 괜찮지? 그럼 우리 뭘 알 수 있냐? 중간계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뭔데? 부피야. 반응한 부피와 반응한 부피 비를 얘기하는 거고 2대 6대 4니까 뭐라고? 1대 3대 2 A, B, C 그 개수 비를 알 수 있다고. 2대 6대 4니까 1대 3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질량으로 가야 되는 거지. 실험이 질량이 그 어떻게 되냐? A2가 남았어. 6g. 그럼 얘 0이지. 생성물 17g 만들어졌대. 그럼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되냐? 질량으로 볼까요? 6g 남으려면 14가 없어지지. 10 빼기 14가 6이지. 0이 되면 빼기 3이 돼야 되고. 잘 봐. 질량은 또 다른 게 봐봐. 2하고 이 개수 입자수는 2, 6 더한다고 4야? 아니지. 상관없어. 근데 질량은 보존돼. 그래서 14와 13을 합하면 뭐야? 17g 없어졌지. 그러면 그 없어진 건 반드시 생성물로 나와야 돼. 똑같이. 질량 보존의 법칙. 이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등식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됐지? 그러려면 하나 더 해야 되고. 오, 다 맞네. 맞았지. 자, 이제 뭐 해야 돼? 하나 남았어. 내가 얘기했던 거. 하나 남았어. 아, 2대 6대 4로 반드시 2대 6대 4로 반응해. 1대 3대이나 2대 6대 4. 됐지? 그리고 그때의 그 반응한 질량비가 14대 3대 17이라는 거 알지? 질량비가 14대 3대 17이고 이 질량들은 A, B, C 분자의 몰수나 부피로 봤을 때는 뭐라고? 2대 6대 4 또는 1대 3대 2라는 걸 알고 있다고. 됐니? 이 질량의 비율이 1대 3대 2라는 걸 알고 있다고. 그렇게만 반응해야 돼. 그지? 반응 중간에. 오케이? 그러면 요거 이렇게 그 질량을 그 반응한 입자수를 나눠주면 뭐라고? 이거 분자량 비하고 처음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14대 1대 2분의 17 또는 28대 2대 17 분자량 비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A, B, C. 무슨 말인지 살짝 어렵거나 못 친다고 하면 요거 영상 줄 때 다시 한번 내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놓칠 수 있어. 알겠지? 자, 그러면 1대 3대 2라는 걸 알기 때문에 봐봐. A 원자 2개 하고 B 원자 6개가 합쳐지면 X라는 거 2개가 돼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이 X는 뭐가 돼야 되니? 그러면 A, B, 3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러니까 A 원자 2개, B 원자 6개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한 개, 3개가 2개 되면 2개, 6개 맞잖아. 그지? 입자수 맞춰주는 거야. 기억. 보기 선택지 기억은 A, B, 3이다 하면 맞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분자량은 비율이 나왔잖아. 그지? X가 A2보다 큽니까? 아니죠. A2가 크지? A2, B2, X 순서 아니야. 그지? 원자량 B는 계산하면 되지. 얘 봐봐. A2 분자량이 28이야. 그럼 원자량은 14고 B2는 분자량이 2야. 원자량이 1이지. 그러니까 14대 1이 돼. 14대. 맞지? 계산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요. 양쪽하는 거예요. 조심해. 하나씩 꼼꼼하게 해야 된다. 이거 중요하겠지. 내가 처음에 얘기한 이유가 있겠지. 중간 과정, 그 다음에 입자수 B 나눠서 질량 반응한 입자수로 나눠서 분자량 B 구하고 원자량 B 구하고 다 구하고 맞추고 1등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지? 자, 22번 안 할 거야. 지금 안 할 거야. 너무 어려워. 이거 하다 포기하고 집에 가서 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도전하게 만든 겁니다. 자, 27번 볼게요. 27번 문제 보세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역할을 줄 겁니다. 시작. 27번이야. 봐봐. 요번에는 요번에는 개수가 다 나왔어. 개수가 아까는 하나도 안 나온 게 두 문제 있었어. 세 문제 풀어줬어.
다 나오면 되겠어. 내가 예전에 했던 말 기억하니 개수가 나와있으면 더 어려운 문제를 감사합니다. 개수를 다 알면 딴 이상한 걸 막 숨겨서 물어보게 되는 거야. 근데 개수가 안 나왔으면 무슨 문제인데? 딱 목적성 있잖아. 개수 찾는 문제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것도 목적성을 가져야지 내가 뭘 해야 될지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개수 다 나와 있어요. 이 A, B, 그 다음에 이 C. 이 C 이렇게 나와 있지. 그 다음에 실험 1, 2 똑같이 됐지? 그럼 이제 시작하는 거야. 실험, 이 특수한 거 딱 하나 있지. 실험 1에서 A는 모두 소문했다. 근데 A 없어져야 돼. 1에서. 자, 일단 적어볼게. 질량으로 나왔습니다. 8, 20, 8, 4. 질량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좀 불편해.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는 건데, 분의 이런 거 나오거든. 근데 어쨌든 써먹어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전체 기체 부피가 나왔어. 그냥 써놓을게. 먼저 질량으로 다 내놓고 부피 얘기하고 어쨌든 우리 활용해. 자, 이 상태야. 시작해. 질량이라고 해도 아까 얘기했듯이 1에서는 A가 다 소모됐다고 했으니까 빼기 8이 돼야 돼.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건 말이야. 그래? 인정? 인정. 그 다음에 막혔는데 목표대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질량만 있으니까 입장수하고 관계가 없잖아. 이게 8이라고 2대1이라고 4냐?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절대. 안 돼. 나와 이거 왜 미지수는 뭐니?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데 전혀 도움이 필요 없고 안 되는 거야. 미지수는 나와 있는 거 이거 다 미지수야. 미지수지 그지? 나와 있는 거 이거밖에 없잖아. 0.5라는 숫자잖아. 죽어라 이걸 파야 되는 거 아니면 이거 가지고 문제 풀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방법이 없는 거야. 자,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그냥 좀 어렵다고 느끼는 문제야. 왜? 이거를 활용을 잘 못하고 이거밖에 없잖아. 미지수니까 이거 못 풀잖아. 이제 이거 가지고 해야지. 근데 이제 의미 좀 보자. 남은 반응물분의 C의 질량이네. 맞지? 질량이다. 근데 0.5라는 건 2 있을 때 1 있다는 뜻이네. 질량 중에 지금 반응 과정에서 요거 딱 하나 안 해. 이건 일단 모르잖아. 딱 하나 알고 실험 1에서 그 남은 반응물 요거겠지. 요거 이제 생성물 요거겠지. 그치? 맞지? 근데 이게 2대1이라는 거야. 질량이 등식 어떻게 구해? 못하겠는데? 모르겠는데? 모르니까 그냥 알파 하자. 근데 아까 내가 말했잖아. 되게 중요하다고. 중간 식이 중요하고 또 이 질량으로 나오면 뭐 써야 되나? 질량 무조건 치. 8만큼 없어지고 알파만큼 없어졌어. 개수하면 상관없어. 질량이 알파 더하기 8 없어졌어. 그러면 생기는 것도 알파 더하기 8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질량이 조금 없어지거나 증가하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이라고 내가 누누이 작년부터 강조했지. 그건 핵뿐이 아니라 핵융합이고 세상이 다 날아가는 핵반응이지. 그런 거 안 나오지 지금 화학에는. 질량을 보존해야 돼. 자, 알파 더하기 8이야. 그럼 밑에도 알파 더하기 8 쓰고 여기에 뭐 쓸 수 있어? 20이 빼기 알파. 용감하게 쓰라고. 수학 문제는 이거 되게 쉬운 문제야. 미지수를 수학 문제에서 미지수를 주니까 그냥 그걸 생각 없이 풀면 되잖아. 풀려야 돼 있으면. 근데 지금 과학 문제에서 뭘 해야 된다? 미지수를 만들고 식을 만들어야 돼 자기가.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지? 자, 난 만들었어. 그럼 이거는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어. 남은 거 질량분의 C, 생성된 C 질량이야. 이거 얘기하는 거야. 맞지? 남은 게 이거고 생성된 거 이거잖아. 계산하면 어떻게 돼? 20 빼기 알파분의 알파 더하기 8이 2분의 1이라는 뜻 아니야? 알파 2네. 끝. 암산. 맞잖아? 2면 20분의 10이잖아. 그렇지? 신통이. 그러면 이거 2라는 거 알았어. 그럼 이거는 10이네. 그래서 빼기 2 더하기 10. 왜? 질량이 두 개 합한 게 이게 돼야 되니까 더하기 10. 그 다음에 얘는 22에서 2 빼면 20. 얘는 10. 이렇게 하는 거야. 2분의 2. 오른쪽. 맞잖아? 그럼 또 알 수 있는 거 뭐야?
반응할 때 질량비로 8대2로 반응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한 개 반응은 이게 되는 거야. 얘 8 날라갈 때 2밖에 안 날라가는 게 남아있잖아. 그럼 얘는 또 10이네. 똑같네. 그러면 여기는 0대 2대 10 이렇게 돼. 맞지? 2분의 10 x는 5 끝. 남은 반응물분의 생성물의 질량. 그지? x는 옵니다. 2분의 10. 20분의 10은 0.5. 50. 근데 잘 생각해봐. 여러분, 얘들은 질량이 있어. 그래서 그 뭐니 질량 보존 법칙을 내가 문제 풀었지. 근데 여기 있는 A와 B 막 계산해야 되잖아. 그지? A, B 따져야 되잖아. 근데 A, B는 뭐지? 질량 아니잖아. 부피라고 하지 않았나 아까? 그지? 부피는 뭐지? 입자수, 몰수에 비례하자는 거지. 몰수 따지라는 거잖아. 질량으로 물어봤는데 몰수 따지라는 거지. 아, 입자수비가 나와있네. 입자수비가 나와있지. 이제 몰수 따질 수 있을걸? 따져봐. 해봐. 해볼게. 봐. 보라색. 자, 반응을 할 때 어떻게 했을 거냐면 반드시 2대 1대 2로 반응했을 거야. 그지?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1이니까 요거 n만큼 없어지면 얘들 2n만큼 없어지고 얘는 2n 생겨야 돼. 맞지? 질량은 8대 2대 10인데 입자수로는 2대 1대 2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질량이 있을 때 바로 이제 몰수나 입자수, 부피는 바로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하라고 했어. 헷갈리니까. 됐지? 그러면 나 이거 알겠어. 이거만 아냐? 아냐. 이게 중요하다 그랬지. 이걸 가지고 파생시킬 수 있어. 그럼 봐봐. 이게 2n이면 당연히 이것도 2n 입자수 2n이었겠지. 8 맞지? 8이 2n이라고 하면 8이 2n이다. 그거 중요한 건 2가 n이면 22는 11n이라는 게 더 중요해. 입자수가. 반응하는 질량 2가 n몰이라 하자. 그러면 원래 준비했던 22g은 11n몰이잖아. 맞잖아? 질량이 11배면 같은 입자라고 하면 몰수도 11배야 되지. 맞지? 그러면 됐어. 이걸 알면 봐봐. 같은 반응이고 같은 질량이면 얘도 마찬가지로 빼기 2n, 얘는 빼기 n 더하기 2n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럼 남은 게 요건 2n이었을 거고 2n 빼면 4에서 2 빼면 2 n만큼 남았고 얘는 2n만큼 남았겠지. 맞지? 잘하고 있니 나? 요건 10n이겠네. 요거는 2n이고 잘하고 있니? 됐니? 끝났어. 문제 끝이지. 왜? 몰수 B 지금 따졌잖아. 부피비 A 대 B. 부피가 반응 후에 전체 기체야. 전체 기체라는 거는 반응 후에 남아있는 생성물과 반응물의 기체 부피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몰수 전체의 비율하고 똑같은 거야. 맞지? 여기 몰수는 12n이야. 나 앞에서. 그지? 여기 몰수는 3n이야. 여기는 12n이고 몰수가 반응 후에 얘는 합치면 3n이지. 그러니까 이 A와 B라는 부피 값은 우리가 계산을 못하지만 A 대 B는 4대 1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몰수비하고 똑같아요. 그지? 그러니까 B분의 A는 4가 맞잖아. 이렇게 분자량은 A가 B 두 배다. 분자량 나왔지? 뭐 하라고 했어? 반응한 질량을 반응한 몰수로 나눠주면 분자량 나온다고 했죠. 자, 2분의 8이라 하자. 4야, 1분의 2야, 2야, 4, 2, 4, 2, 4, 2. 두 배 맞네. 맞지? A가 B 두 배, B 다 같지. 오케이? 감이 오니? 와야 돼. 그리고 지금 45분 정도 남았거든. 지금까지 설명한 게 빨리 잘 이해되면 남아있는 내 문제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따로 다 해결해 줄 겁니다. 아시겠죠? 남아있는 내 문제가 도전을 꼭 하세요. 그러면 이제 약간 공포가 줄어들까? 그걸 목표로 하시겠죠? 이렇게 잠깐 쉴게요.